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이번에 국회의장 경선에도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우상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에 나와서 전체적인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와 인천의 선거 승리를 견인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효과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하는 이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직은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격동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을 잘 못 만들었다. 사실 지도부가 이건 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중앙당에서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잡음을 낸 것은 큰 실책이다. 지도부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의 승리 기준점을 광역단체장 7석으로 보는데 7석 정도면 민주당이 선방하거나 승리, 그 다음에 8석 내지 9석 나오면 승리한 걸로 봐야 하기에 전당대회까지 현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갈 것이다. 만약에 7석 이하라면 비대위가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7석이라고 한다면 저도 뭐 몇 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전북 3개에다가 제주 이 4개는 이제 고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3개를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충남북, 강원 요 이제 중원에서 3개를 가져간다. 그래야 이제 비대위가 현 비대위가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지금 뭐 거의 희박해져 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 바로 그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구 순회동 거기를 떠나서 사실 순회동 옆에가 순회동은 분당 을이고요. 순회동 옆에가 분당 갑입니다. 근데 그 갑에 보궐선거 자리가 있는데 그걸 굳이 피하고 저 멀리 인천 계양 을까지 간 이유 그거는 분당갑에 가면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핑계를 대지만 쉽게 얘기하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떨어질지 모르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후보가 그냥 본연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빼고 인천에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빼고 배지 떼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때는 이제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가 바로 2년 전 총선에서 무려 20%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윤영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굴 갖다 놔도 쉽게 당선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가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고 상당수의 시간은 남을 지원하겠다. 이거였죠. 이게 핑계였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명분이기도 했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동안에 계속 계양을에 갇혀 있고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에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 다른 지역에 지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당 지도부가 오히려 인천 계양을에 와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잘 아시지만 지금 인천 계양을의 사전투표율도요 25%가 안 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20대 초반이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30% 정도는 돼야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5%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훨씬 많고 본투표에서는 윤영선 후보 지지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5%가 안 된다 사전투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지금 가물가물 거의 이 지경에 속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도 그렇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내 코가 석자가 됐다. 그래서 바로 뭐 김포공항 폐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김포공항을 없앤다는 뜻이죠. 김포공항 폐쇄, 이러니까 또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주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걸 규탄하고 나섰고, 당 지도부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그건 당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전방위로 이재명 후보는 당내뿐만 아니고 당외 전방위로 싸워야 되는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당내외의 의원들로부터 자기 혼자 살고 보자는 공약이다, 이건. 공약이 실현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뭐 민주당 그 후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 왜냐하면 인천 계양을에서는 김포공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제주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표가 도망가는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왜? 나부터 살고 보자. 세상에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거가 급하다고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의 원리에 맞습니까?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 아니죠, 원래부터가. 그러나 이거는 최소한의 매너와 상식, 기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 지원은커녕 본인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웬만하면 사실은 본인은 그 지원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윤호중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원 요새 오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보다 훨씬 더 급한 사람들 지원을 가시지요. 나는 인천 계양을에서 옥쇄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나 혼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 유세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당 지도부가 나를 지원한다고요? 사양. 이게 상식 있는 정치인의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심불량이다. 그럼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다. 참 우습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공동비대위원장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모두 인천 계양을에 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비대위원, 이 사람들이 모두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선거사무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중앙당이 아닌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사무소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을까요? 이재명 지원이죠. 그러니까 당이 공동선대위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인천 계양을에 떴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부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최근까지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혁신하겠다고 하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발목을 잡았던 거 아닌가요? 그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지금 이재명 선거사무소에 가서 혁신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영입될 때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기대,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바로 26살이니까 20대 여성표, 그 다음에 기성정치인들, 기득권에 찌들린 기성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신선한 공기를 정치권에 불어넣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성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아주 매너리즘에 빠진 정치, 이걸 우리 유권자들이 식상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신선한 바람을 넣어달라,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바람을 넣어달라, 이런 거일 텐데 오늘 호소문,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한 정치꾼이, 이게 아마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일꾼이 일궈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
차별과 격차가 없고 불평등이 사라진 나라, 국민 누구라도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박지현이라는 26세 여성 정치인이 얘기하지 않고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한번 쏙 빼고 내용만 쭉 보시죠. 이런 거는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정도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26세의 여성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수많은 기득권 가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방, 정쟁의 최일선에 서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일을 거기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 의상,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 이걸 감안한다면 이런 소리 하라고 하면 본인이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선거사무소에 가서 이재명과 맞붙은 상대 후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윤영선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거기 가서 민주당의 그 찌든 구정치인들과 똑같이 내지는 한술 더 떠서 윤영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냐.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덩어리의 정치인, 거기다가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른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그런 혁신과 개혁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잘 누군지도 모르는 개항을 해서 25년간 의사생활을 한 그 후보를 공격하는 일에 본인이 앞장서는 일에, 이게 과연 박지원이라는 26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가. 그런 부분, 그것도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초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 후보들을 지원 유세해서 당선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공동 지도부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인천 계양을 후보를 위해서 볼낯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선거운동을 지속할, 어찌 보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김포공항 폐쇄 문제를 둘러싸고 윤영선 후보와 싸우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싸우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인가요? 민주당으로 출마한 제주 지역 후보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불과 2달여 전까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저는 TV토론에서 윤영선 후보와 서로 막 네거티브 해가면서 윤영선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아, 저건 아니지 않는가. 인천 계양을의 유권자가 볼 때 그래도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서 불과 인천 계양을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람이 인천 계양을에서 25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3번을 국회의원 총선과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그 후보를 향해서 막 네거티브전을 해가면서 공격하는 모습, 저게 인천 계양을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찍어줘야 할 우리의 대표 선수인가? 저는 그 점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을 것이다. 그림이 아니죠, 이건. 이재명이 네거티브전을 펼쳐가면서 싸울 후보는 적어도 오세훈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윤영선 후보, 물론 인천 계양을에서는 윤영선 후보도 아주 인지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거기서 막 네거티브전,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막 제대로 있지도 않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거기서 싸워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이, 이건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그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타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28일과 29일 오늘도 아마 그럴 텐데 수도권 일대 지원 유세에 나서고요. 그리고 계양구까지 갔습니다. 인천 계양시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이쪽으로 왔다기에 찾으러 왔다. 이 얼마나 정말 유권자들의 뇌리에 팍팍 박히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롱이죠. 근데 이 조롱을 받아도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글쎄요, 뭐 내일 모레면 이제 뭐 결판이 나겠죠. 뭐 그거야 뭐 현재 사전투표율 등등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명확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을 줘야 될 상황.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견인차가 아니라, 견인차는 사고 난 차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견인차가 아니라 사고 차량 자차가 됐다. 그리고 견인차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당내의 다른 후보들이 견인차가 돼버린,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뭐 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뭐 지면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본인에 대한 과거의 기대 뭐 이런 거는 무참히 무너진, 그리고 이긴다고 할지라도 정말 아주 근소하게 이길 거거든요. 질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이거는 앞날이 이기든지 뭐 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기더라도 겨우 이기면 그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그건 왜? 바로 본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으면 안 되는 일을 벌인 인광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